전쟁은 몽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정말 다이나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드디어 징기스칸의 세계 정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사실은 이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어쨌든 이 아시아를 징기스칸이 제패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랬죠. 사실상 금나라는 뭐 이제 뭐 쭈그러든 거죠. 네. 네, 거의 뭐 패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중이죠. 한 10년 뒤에는 망하니까요. 아, 금방 망하네요, 또. 네, 1234년에 망합니다. 끝은 그렇게 보는 그렇죠. 거예요. 워낙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북경을 또 뺏기고 나면은 그렇죠.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걸 토대로 이제 징기스칸 내가 이제 세계 무대에서도 통하겠구나 자신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지체할 거 없이 또 쳐들어가야죠. 동쪽은 끝이 바다잖아요. 이제 더군다나 뭐 고려가 뭐 그냥 잘 지내고 있고. 고려는 남쪽이고 동남쪽이고 몽골 초원에서 보자 보면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이 거의 몽골을 동쪽 끝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헝가리까지가 펼쳐져 있는 그 초원지대를 유라시아 초원지대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은 서쪽밖에 없어요. 네. 서쪽으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야죠. 이제 유럽과의 조우가 이제 기다리고 있죠. 재밌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서요 네. 카라키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요 나라예요. 네. 예, 요 나라가 거란족의 땅이잖아요. 오래전에 예. 나라였던. 그러니까 카라키타이니까 검은 흑거란이라고 하는데, 그 카라코럼 뭐 다 그. 예, 카라코럼도 그 검은 자갈이란 뜻이고, 그럼 카라가 이제 검은이란 뜻인데, 이 흑거란이 살고 있는 서요가 있습니다. 카라키타이. 지금 중국의 완전 서쪽 끝 북이에요. 북서쪽 끝인데 굉장히 땅이 넓습니다. 네. 거기에 거란족이 가서 살고 있어요. 거기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이만족 타양칸 기억나죠? 그렇죠. 타양칸은 죽었어요. 칭기스칸 내부 전쟁, 내부 싸움을 할 때 마지막 죽었는데 그의 아들이 있었어. 타양칸의 아들 이름이 쿠출룩인데 이 쿠출룩이 그 전쟁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도착한 곳이 서요예요. 거기까지 도망을 갔군요. 예, 카라키타이로 도망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구르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구르칸에게는 아들은 없고 손녀만 있어, 손녀. 근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좀 잘 됐어요. 원서도 야, 그 참 쉽지 않은 와중에. 그러니까요. 그 도망자, 망명자 이런 건데 그 칸의 손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능력자네 나름. 예, 뭐가 있었나 봐요. 내 얼굴을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쿠출룩이 구르칸의 손녀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황제의 호의를 딱 받는 애가 됐지. 그렇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도망자 신세에서 이게 얼마 있다가 1211년인데 배신을 해. 이 나쁜. 그 아버지 참 그게.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타양칸은 죽을 때 멋있는 말이라도 남겼지. 전면전을 했고 근데 이 아들은 비겁한 거지. 자기를 딱 감싸줬는데 살려줬는데 배신을 합니다. 구르칸을 죽이고 자기가 서요를 다 꿀꺽 삼켜요. 그런 목적이 있었군요. 네, 그러려고 결혼했는지도 모르지. 그렇죠. 뭐 그건 모르죠. 뭐가 먼저인지는. 네. 자기 와이프는 이제 자기도 그렇고 약간 불교를 믿어요. 그 피지배 민족은 위구르인들이 많아요. 이슬람인들. 네네네. 그랬는데 딱 거기가 교차점이잖아요. 예, 교차점이죠. 그래서 이 위구르인들을 거란족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불교로 개종을 하면서 이슬람을 자꾸 탄압을 해요. 너무 심하게 탄압을 했어.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칭기스칸에게 또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종교 자유를 너무 박대하고 막 학대하고 이런다. 좀 와서 구해주라. 라고 하니까 칭기스칸이 제베를 보내줘. 그러니까 제베는 첫 전쟁을 금나라하고 하고 나서 바로 그 서쪽 거기까지 갑니다. 또. 바쁘다. 예, 제베 대단한 사람이죠. 땅도 먼데. 예, 이름이 화살촉이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녔나 봐요. 제베가 가서 가볍게 정리를 딱 합니다. 그래서 서요 땅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무다리아강, 시르다리아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라레로 흘러가는 지금의 우즈벡 정도 그렇죠. 됩니다. 요 그 지역까지 스탄 나라들. 예, 스탄 나라들까지 가버린 거예요. 와. 거기에는
호라즘이라는 제국이 있었어요. 이 호라즘 제국하고 딱 거의 만난 거죠. 만나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약간 불안해. 낯설어. 얘는 뭐지? 몽골이 이제 여기까지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호라즘에게 어떻게 해야겠으니까 칭기스칸이 100명의 대상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100명을 보냅니다. 네. 우리 장사를 서로 하면서 그래, 교역하면서 살자. 니들은 원래 장사 잘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도 서로 나눠 먹고 하자라고 대상단을 100명을 보냈어요. 천산산맥이 끝나는 지점에 지도로 보면 네. 그 지점에 탈라스라는 고선지가 싸웠던 탈라스라는 지방이 있고 그 바로 옆이 호라즘 제국의 끝선인데 오트라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오트라르 작은 성인데 이 성의 성주가 이날치크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이날치크가 이 대상단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네. 뭐 몽골에서 온 사신이라고 대상단이라고 하니까 교역을 하지 않고 다 죽이는 거죠. 그 이제 확 꼭지가 덜. 황마. 자, 왜 지금 나 금나라하고 전쟁 중이어서 좀 피곤하니까 쉴라 그랬거든. 칭기스칸은 돌아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218년에 그렇죠. 그런 소식이 딱 전해지는 거예요. 나 막 가서 이제 초원에서 쉬려고 하는데 그래서 편지를 먼저 씁니다. 술탄에게 호라즘의 술탄에게 야, 그 이날치크가 우리 대상단을 죽였으니까 네가 응징을 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또 해야 되는데 같이 갔던 사신까지 몽골 사신까지 또 죽여. 와, 이건 뭐. 그러니까 호라즘의 왕이 용맹했던 거지. 그거 대단하네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래, 네가 그렇게 뭐 싸워보고 싶다면 우리가 갈게. 그렇게 해서 이제 1218년에 다시 칭기스칸이 아들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제베와 수베에테이 이 용맹한 자들을 다 데리고 모칼리 장군만 금나라에 남겨놓은 채로 거기를 지키고 나머지는 서쪽으로 갑니다. 이게 호라즘과의 전쟁이에요. 이게 어떤 그 세계 재패의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네, 이제 세계를 향해서 서쪽으로 나아가는 건데. 진짜 유럽 사람들은 이럴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유럽은 그리고 나라라는 것도 아주 적을 때고 막 하니까 이 전쟁하고 게임이 좀 안 되는데 요때 이제 이야기는 제가 사실은 아프가니스탄 이야기하면서 마수드 이야기. 예, 마수드 그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요 이야기는 거기 가서 보시면 돼요. 여기 카드 띄워놓을 테니까. 그러네요. 네. 호라즘과의 전쟁은 그걸로. 네. 굳이 뭐. 예. 조금 줄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칸은 카스피해로 도망가 버리고 그게 알라아딘이라는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자기 아들 잘라라딘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도망가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죠. 몽골군이 그 잘라라딘한테 전투를 져요. 한 번. 그러니까 그 무패의 어떤 상징이었는데. 그렇지. 이제 승전 기록이 깨지는 거죠. 스크래치를 한번 받는 이런 사건도 나오고 알라딘이라고 하는 왕을 카스피해까지 쫓아갔던 제베와 수베에테이가 쫓아갔거든요. 이 두 명이 그냥 돌아올 수 없다. 그래가지고 카스피해 서쪽을 다 이렇게 해집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뭐 조지아, 저쪽 카프카스 산맥 그렇죠. 네, 카프카스 산맥. 네, 너머에 있는 조지아라든가 불가리아, 네, 러시아 킵차크 이런 데를 다 해집고 와요. 그러니까 유럽 정벌에 사실은 교두보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호라즘과의 전투인데 이 세계사의 수레바퀴가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21년에 몽골 초원으로 이제 이기고 나서 호라즘을 다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제 칭기스칸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만으로 59, 60살이에요. 그때면 이미 뭐 오래 사셨네요. 그러니까 60살인데 그 초년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막 몸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늘 그렇게 전쟁터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60살이에요. 이제 후계자를 생각할 때가 된 거지. 그렇죠. 주변에 많은 죽음들이 있어요. 당시에 21년, 22년 이럴 때 죽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금나라를 지배하라고 했던 권황제 모칼리. 모칼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습니다. 자기의 오른팔이었는데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킵차크
쪽을 또- 정벌 한다고 갔던 큰 아들이 조치 아하. 그 나그네라고 했던 아들이 아버지가 부르는데 돌아오지 않아. 아하. 계속 거기서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는 기다리다가 반역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군대를 모아요. 오호. 칭기스칸이 직접 네. 자기 아들을 치러 가겠다고 안 노니까 그랬는데 부고가 날아오지. 아들이 죽었어. 아하. 킵차크 초원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아들이 또 죽어요. 네. 이 시기에 카스피해까지 쫓아갔던 제베와 수베에테이 돌아오는 길에 제베 장군이 또 죽어. 아. 수많은 전쟁에서 가장 앞에 있었던 장군인데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예, 떠나는 그러니까 거죠.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칭기스칸도 이제 말년을 생각을 해야 돼. 후계자 생각을.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자기 셋째 아들에게 이제 칸을 주지 않습니까? 네. 유후는 그래요. 물론 그래서 그걸로 바로 칸이 되는 건 아니고 2년 동안이나 퀄리타이를 하죠. 만장일치로 해서 계속 예, 회의를. 셋째 아들이 어거데이 칸이 되긴 하는데 이때 후계자 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칭기스칸의 말년, 저 황혼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진짜 고군분투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좀 새로운 마무리, 뭐랄까 굉장히 슬픈 마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런데 뭐 인간에게는 유한한 존재가 그렇죠. 언제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칸이어도 나이도 충분히 많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기 때문에 진짜 이 지상에서 저렇게 파란만장하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죠. 예, 생각할 인류 정도. 역사를 통틀어서도 그러니까요. 별로 없습니다. 예. 1225년 네. 이제 이때인데 몽골 초원에 있는 칭기스칸에게 또 소식이 전해집니다. 서하라고 하는 나라. 아, 예전 스파링 상대. 그렇죠. 네. 첫 번째 세계 전쟁을 했던 그렇습니다. 그 서하가 다시 배신을 합니다. 참. 참. 네. 두 번의 항복과 두 번의 배신 네. 그리고 마지막 배신을 하죠. 칭기스칸이 또 갑니다. 또 가. 예, 잘근잘근 밟아주러. 내가 그 동안에 전쟁을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무릎을 꿇으니까 그죠? 봐주고 왔다. 네. 이번에는 끝을 내겠다. 잡이 없다. 예, 잡이 없다. 갑니다. 가다가 또 천천히 가는 거 아닙니까? 가면서 사냥 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투의 훈련이 곧 사냥이잖아요. 그렇죠. 사냥 대회를 하는데 당시에 칭기스칸이 얼룩말을 타고 있었거든요. 와. 이제 말을 잡는 사냥을 하는데 네. 말이 확 뛰어오니까 이 칭기스칸이 말이 놀란 거야. 아, 그리고 푸드득 하면서 칭기스칸이 떨어져요. 말에서. 그러니까 말을 타면 우리도 많이 하지만 위험하죠. 말이 겁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칭기스칸의 말도 그렇게 해서 이 얼룩말이 푸드득 해가지고 칭기스칸이 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잘못 떨어졌나 봐. 아, 안 돼. 심한 내상을 입습니다. 네, 그 내상을 입고 좀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전쟁터가 아직 아닌데. 네, 그래도 유목민들은 말에서 태어나서 말에서 죽는다고 했잖아요. 칭기스칸이 정말 말에서 떨어져 죽은 그러네요. 거지. 신열에 시달리고 막 합니다. 고열에 막 이렇게 시달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자라고 그러는데 아 여기까지 와서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저들은 내가 비겁해서 도망갔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서하를 공격하게 만들죠. 쑥대밭이 되겠죠. 예, 칸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서하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예, 지금 우리에게는 탕구트인 이런 말은 없잖아요. 없죠. 예, 다 사라지고. 칭기스칸이 지도상에서 없애버린 국가와 민족이 72개래요. 와. 예, 그 중에 하나가 탕구트, 서하 이런 데들인 거죠. 아예 그냥 시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칭기스칸은 거기에서 죽습니다. 못 돌아오고. 운구가 돌아오는데 서하에서부터 운구가 오농강 지금에 있는 몽골의 동북쪽 울란바토르의 동북쪽까지 오는데 엄청난 거리를. 예, 마르코폴로 기록에 의하면 오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은 순장이라고 하죠. 따라서. 죽어서 칸을 모셔라 그러면서 보이는 족족 죽였다고도 해요. 그렇게 해서 알타이 산맥에 지금 몽골의 한탄실 계곡인데 이 계곡을 거쳐서 와가지고 이 칭기스칸 고향 땅 그 보르칸 산에 어디에 묻힙니다. 물론 무덤은 사라졌겠죠. 그렇죠. 예, 바람 속에 묻히는 사람들이라 사라지고 칭기스칸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거죠. 예, 1227년 8월 18일. 예, 뭐 돼지해의 보름이라고 하는데 음력으로 따지면
8월 18일이라고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칭기스칸은 죽어서 묻히게 되는 거죠. 야, 그렇게 정말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무리 뭐 유목민의 후예고 뭐 바람의 자손이라고 해도 그 업적을 그대로 두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단 말이죠. 뭐 무덤도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희한하네. 저는 네. 이런 대목에서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무슨 개발 사업 같은 걸 하면 네. 무조건 돈을 먹게 돼 있잖아. 그렇죠. 관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 먹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네,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제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바라보는 눈이 그래도 우리 기준이다. 그래 우리 기준이지.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라도 뭐 비석이라도 하나. 그러니까 네. 뭐라도 좀 있을 것 그렇잖아요. 같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칭기스칸의 무덤은 없다가 정설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안 나올 거라고 믿어요. 그 가짜들이 막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그게 중국 내몽골에 가면 칭기스칸 묘와 와이프인 버르테와 그 애인이었던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었던 홀릉하고 가묘가 있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은 해놔요. 미국, 일본, 한국도 거기 막 탐사하고 그렇죠. 그랬습니다. 못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막 금은 보화를 거기다 묻어놨을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해보면 나와야지. 네, 제국의 진짜 황제였는데. 네. 세계를 다 제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바람처럼 사라진다는 게 말이 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칭기스칸은 정말 저는 무덤을 남기지 않았다는 게 기록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무덤이 이렇게 묻혔다는 것만 나오지 어떤 기록도 안 표시도 나오는데 없고. 표시도 없고 비석도 안 세우는 거고 뭣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진시황의 명을 받은 신하들은 이 도시 한쪽에 지상 최대의 능을 건설해낸다. 동서의 길이가 345m, 남북 350m, 높이가 55m에 달하는 거대한 봉분. 봉인된 묘실에 대해 사마천은 이렇게 기록했다. 하늘에는 사후 세계를 축복하고 보호해줄 1월 성신이 새겨졌고 별들이 가득한 하늘 밑으론 천하를 축소한 지형이 있다. 마르지 않도록 강물을 대신해 수은으로 채웠고 인어 기름으로 밝힌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중국 최초로 영토와 문자, 두량형은 물론 법과 제도를 통일했던 진시황. 그 진시황은 살아있을 때만큼이나 많은 이야기거리를 간직한 채 지하 세계에 잠들어 있고 여전히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훗날에 1962년에 그러니까 태어난 지 800주년이 될 때 비석을 세운 거는 있어요. 그거는 뭐 기념이니까. 기념이지. 그냥 800년이 지나고 그렇죠. 그런 거지. 무덤이라든가 이런 건 찾을 수도 없고 영원히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칭기스칸이 주는 이 세계사에 던져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 유목민, 노마드 정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니멀 라이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소유하고 가지고 있고 곳간을 키우고 그렇죠. 하는 삶을 조금 놔야 되는데 그거에서 의미를 많이 찾았었는데 과거에. 예. 현대 와서는 별로 그렇지 않죠. 종이 문서도 요즘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마드적으로 변해가는 건데 이제 그 정말 내 곳간을 더 채우고 한다는 그런 삶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는데 저는 칭기스칸이 그 죽음, 그 무덤에서도 많은 부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그와 함께했던 이 정말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여러 편에 걸쳐서 들었는데 드디어 그는 떠나도 아직 제국은 건재합니다. 그렇죠. 제국은 그 뒤로 훨씬 더 커집니다. 한 그러니까요. 4배 정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엄청난 과업을 이룩하고 그 시대는 이제 저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5년간의
그 파란만장한 삶이 거기서 다 마무리가 되고 인류 역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분이에요. 엄청난 인물이었다는 것은 정말 뭐 과오를 떠나서 그렇죠. 그가 세계사에 남긴 흔적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말할 것도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예.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정복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네. 뭐 히틀러니 아, 나폴레옹이니 그렇죠. 나폴레옹이니 알렉산더니 네. 뭐 땅덩어리 다 크기로 합쳐도. 보나 다 합쳐도 비교도 안 되는 그렇죠. 엄청난 성과를 이루고 그리고 세계사에 던져놓은 이 놀라움이라는 것이 그 유목 이동하는 유목 마인드, 유목민들의 생활 방식, 사상이 이 지구상에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만은 노트북 쓰고 있고 아 노마드. 핸드폰 쓰고 있고 하는 그 노마드, 이 삼성도 디지털 노마드 막 광고하잖아요. 네네. 디지털 유목민. 이 노마드의 정신의 정수가 저는 그렇죠. 칭기스칸에 있다고 보기 우리 때문에 인류가 가진 그 어떤 그 유목민의 피와 그런 것들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아닌가. 그렇죠. 가장 정수를 보여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우리의 전쟁은 몽골은 더 계속되겠지만 네. 칭기스칸의 삶은 여기서 이제 보내줘야 할 대단원의 때가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슬퍼요. 이야기로만 하는데도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애잔하네요. 네. 아무튼 그래도 우리 전쟁 몽골하게 계속 가볼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도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